반갑습니다. 화학원 마지막 14번째 시간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입니다. 자, 우리가 추운 겨울에 쓰는 핫팩 또는 더운 여름에 쓰는 아이스 쿨팩, 주변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물건들입니다. 자, 이런 물건들은 화학 반응이 열을 방출하거나 열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발열 반응인데, 이 발열 반응이라 함은 화학 반응 동안 열을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즉 어떤 통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었다 하면 주변으로 열을 방출을 합니다. 자, 주변에 열을 방출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겠죠. 즉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태우는 연소 반응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죠. 굉장히 뜨거운 열과 빛이 이렇게 불로 보이는 것이죠. 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화 반응 역시 발열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에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철의 산화 반응 같이 대부분의 산화 반응은 거의 열이 발생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이 거의 발열 반응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흡열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 동안 열을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자, 흡열 반응이라 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에서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면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즉 열을 흡수했으니까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즉 흡열 반응이 일어난 곳 주위의 온도는 하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광합성이나 질산암모늄이란 화학물질을 물에 녹일 때 흡열 반응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질산암모늄은 냉각팩의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물에 녹으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서 주변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이 질산암모늄이죠. 우리가 식품을 사면 그 식품 뒤에 영양 성분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열량이라는 것이 적혀 있는 것이 있죠. 자, 열량은 이렇게 몇백 킬로칼로리 혹은 칼로리라는 단위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열량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열의 양을 말합니다. 우리가 산 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서 낼 수 있는 열의 양을 바로 열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200kcal란 얘기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낼 수 있는 열의 양이 200 정도 된다 얘기라는 것이죠. 자, 열량 말고 비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비열은 온도를 1도 높이기 위한 열의 양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비열이 4.2줄, 기름이 2.1줄이라고 하면 누가 더 온도가 높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즉 물이 1도 높이는데 4.2라는 열량이 필요하고 기름은 2.1이면 온도를 1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물이 더 온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비열은 이럴 때 쓰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과자를 불에 태운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 불에 태워서 나오는 열을 모두 물에다가 흡수를 시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 물이 열을 흡수했으니까 이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물이 증가한 온도를 측정해 봤을 때 그 측정한 온도를 통해서 이 우리가 태운 과자의 열량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자에서 나온 열량은 결국 물이 흡수한 열량과 같기 때문이겠죠. 결국 물이 얻은 열량을 구하면 이 태운 과자의 열량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얻은 열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물의 온도 변화를 하면 나오게 됩니다. 물이 얻은 열량을 줄여서 Q라고 적고 물의 비열 C, 물의 질량 M, 물의 온도 변화 T를 해주면 물이 얻은 열량을 알 수 있고, 물이 얻은 열량은 곧 그 태운 식품의 열량과도 같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열량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